박철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줌으로 인터뷰하다가 이렇게 워싱턴 DC에서 그렇죠. 봤는데 지금 CPEC 행사 이제 이틀째인데 어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고, 저는 뭐 사실 스펙 행사는 처음이고, 마라라구나 이렇게 동화단 분위기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스펙 인베스터스 행사여서 분위기는 좀 체험을 했는데, 스펙의 어떤 공식적인 행사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젊은 친구들도 지금 많이 왔는데 이 미국의 정치 문화를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이런 정치 행사도 그렇고 좀 엔터테인먼트 쪽에도 좀 잘 가면서 그쵸. 흥을 돋구는 거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만큼 재밌는 엔터테인먼트가 없거든요. 그 정치 드라마나 정치 코미디는 다 인기 좋잖아요. 그 정치를 엔터테인먼트와 시키는 그 희화가 아니고 뭐랄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만드는 필요하고, 사실 국민들이 정치에 도외시했을 때 가장 하층의 사람한테 지배당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지배당한다는 그렇죠. 얘기 있는데, 이런 정치 자기보다 미련한 사람들 그렇죠.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치 참여를 이렇게 많이 하게끔 하는 이 공화당의 문화가 조금 미국을 계속 선진국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정치 리더들을 계속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CPEC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K-CPEC, 네. K-CPEC이 이제 나왔는데 특히 이제 CPEC이 제가 볼 때 긍정적인 요소는 한국의 부정선거 얘기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먼저 한 장소가 이제 CPEC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미국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코리아라는 주제를 다루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제로 다루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부정선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 비상경 이 주제를 다 다룰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직 그 스펙의 첫날 행사를 보면은 약간 중동이나 가자지구, 러시아 이쪽에 좀 이슈가 좀 많이 진행돼 왔는데, 이제 오늘 일정으로도 이제 코리아로 가는 그런 시점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슈가 미국 그 정치권에 가는 메인 이슈가 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 세계에서 알려질 수 있는 대회가 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친구 관계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동맹을 맺어왔는데 이 동맹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미국이 사실 친구의 이유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이 자유 물결이 전 세계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레드 플라이스, 그다음에 스티븐 예이츠 이런 분들은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 이슈를 좀 잘 아시고 작년에 이제 변호사님하고도 만나고 4시간 반 동안 그 얘기했죠. 정보를 많이 받아서 잘 아는데 또 대다수 예를 들어서 USAID, 네. 그 미국 납세자들 그 예산이 AWEB, 네네네. 지금 전 세계 부정선거의 메카라고 불리는 지금 AWEB에 들어가는 걸 모르고 있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자기네 돈이 그거 어디 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부정선거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결국엔 중국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좀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저도 사실 제가 AWEB을 안 건데 2020년 7월에 2020년 아유 그럼 벌써 4년 전에 5년 전에 아신 거예요? 5년 전에 제가 이걸 알면서 제 유튜브로 방송도 했었어요. 이 AWEB이라는 기관이 뭔가. 근데 사실 제가 그 성관이 공무들이 이런 걸 쭉 보면서 이 AWEB 기구가 수출되는 걸 쭉 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전 세계 1대1로. 근데 여기 1대1로, 육상 1대1로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 1대1 대상 1대1로까지. 그래서 부정선거 1대1로. 이게 중국의 경제적인 그 정책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지겠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는데, 저는 그때 보면서 호주랑 뉴질랜드 다녔는데 파푸아뉴기니나 뭐 서사모아 이런 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를 생각할 때 그때 섬뜩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태평양대 칠함대잖아요. 이 칠함대가 미중년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국가, 거기까지 중국이 손을 대고 있었다라는 걸 그때 제가 보면 느껴가지고, 제가 이거 엄청난 그림이다라고 제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AWEB이라는 단체가 그냥 한국만의 단체가 아니라 저는 중국에만 있다고 봤었는데 이게 결국엔 미국하고 연결이 돼요. USAID
그렇죠. USAID가 미국하고 연결됐고 지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USAID가 제일 풍패의 온상이라고 생각하는 마트 친구들 보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USAID가 이제 미국의 세금을 허투루 쓴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접근을 되고 있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은 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중국과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보면 차이나가 제일 이슈고 부정선거가 또 이슈인데 이 두 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부정선거가 차이나와 관련돼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근데 이 USAID가 국제기구고 이 국제기구를 중국하고 그 국제기구 국가하고 또 AI하고 연결시키면서 전 세계 중국 국가를 관여하는데 또 연관이 있다는 게 점점 더 알려주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거 AWAVE 이제 한국에 있잖아요. 네네. 본사가 네네. AWAVE 만드니까 한국인데 세계 선거 연맹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것 같아요. 네. 각 선거는 미국도 각 주에 맡기잖아요. 네네. 나라가 연방 레벨이 아니라 각 주에 맡기고 각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거를 왜 세계에서 이거를 묶어놓는지 뭔가 좀 사악한 어젠다가 느껴진다는 거죠. 이 출범 자체가. 그 출범이 저는 이게 보니까 여기 그 유럽하고 처음에 관련이 있더라고요. 초창기에 유럽에 있는 회의, 제가 그 정확한 이름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회의하에서 이 AWAVE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AWAVE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그 어떤 글로벌리스트가 아니시는데 그들의 아젠다를 심는 이게 중국의 힘을 빌어 그런 그림을 연결하는 거예요. 사실 그 AF도 그렇고 USAID도 그렇고 그 코이카나 ODA 같은 공적 개발 원도 그러니까 공짜로 주면서 돈은 다른 데서 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시스템돼요. 제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는 한국은 절대 불가능하고 중국도 그 당시 중국이 상당히 했는데 중국만으로도 안 되는 건데 글로벌리스트. 그쵸. 이 글로벌리스트가 중국이 같이 개입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포션이 좀 큰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반영해서 이 AWAVE를 통해서 부정선거 기구, 예를 들면 투개표, 전자투표 시스템, 전자개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해서 그걸로 장난치기 가지고 친중가 국가들을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려갖고 실제로 시행이 되어왔던 우리 한국도 피해자였고 자, 그래서 보면 한국 국민들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 이제 올바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레고 거기서는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구글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몇 년 전 기사 이런 거 나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얘기들이 안 나오는데 레거시 미디어도 한통속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2014년에 발기 명단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조선일보, 조선 조중동이 다 들어가 있고 뭐 경향 한국일보 지금 한국일보가 게시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그 흐름 그다음에 여야 정치인 박지원, 김무성, 최경환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AWAVE 수면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부정선거가 음모론만 왜곡되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면서 대한 언론하고 이렇게 시민 저널리즘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시민 저널리스트 중에서도 스타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 이코 시스템이 새로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트럼프를 필두로 레거시 미디어가 99.9%가 안티 트럼프라고 해서 너는 그걸 떠들거나 떠들거나 그래서 찍을 사람 좀 지지하는 사람 좀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떠가지고 뭐 X는 이제 그 자기 진영 사람이 이제 만들어주면서 일론 머스크가 SpaceX 하고 거기 이제 보수 진영이 다시 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저희가 레거시 미디어를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만의 이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레거시 미디어를 설득해가지고 자 이거 진짜 뉴스거든
부정선거 이렇게 진짜거든. 이게 자료 이렇게 쫙 많이 있고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맞다보세요? 바로 없앨 수 있으면은 새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바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설득하는 작업도 변조를 하면서 레거시 미디어가 자연스럽게 도태되게끔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레거시 미디어의 힘은 지금 그래도 막강하죠. 아직 있죠. 근데 이들이 자기들 구수도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논조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얼마 전에도 뭐 논설위원도 연락 오고 기자들도 연락 오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는 뭐 팩트가 너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고 뭐랄까 회유나 협박 이런 게 통과할 사람도 아니고 저는 철저히 팩트와 진실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하고 얘기할 건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위에서 누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메시지라고 사주 위에 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제 조금 변화군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변하는 거를 막는 무리도 있어요. 그래서 병립하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아니면은 이들이 변화되거나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뭐가 우선순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런 정보들을 알려면 진실을 알려면 유튜브, 물론 유튜브라고 다 진실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거짓 또 잘못된 보도도 있는데 대부분 진실이 유튜브에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어쨌든 유튜브를 탄압했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진실을 접하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왕돌이나 X나 이런 다른 그게 대한 그 폭로가 많은데 한국은 만약에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유튜브도 제재를 일부러 좀 막 받는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기 시작하고 부정선거에 또 혹시나 언제든지 원래 유튜브 코리아에 제재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보다 유튜브 코리아한테 유튜브 코리아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접촉 아니 저도 어제 맞아요. TV 어제 경고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튜브를 제재하면 또 이 목소리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다른 통로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한국은. 지금 실제 없죠. 저는 일단 유튜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유튜브는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일단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고 수사기관이 있을 때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유튜브를 공격을 해서 그들이 사실 뭐 이게 형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내법적으로 보면 그 업무방해 그다음에 이제 그 손괴죄에 해당해요. 정부 처리 손괴죄에 해당해요. 이런 부분으로 걸어가지고 그 책임자를 물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는 4번을 고소했는데 대표랑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고소했는데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 다 담당자 이름 딱 주시는 바람에 이제 그 사람들 이름 딱 넣을 건데 그들이 잘못되는 점을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CPEC에서 구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소셜미디어. 그러면서 가장 사악하게 아직도 사악한 데가 구글이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저기 못된 짓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에포크 타임스 이제 조슈아 필립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슈아 필립이 부정선거 얘기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한대 때려 맞아가지고. 아니 지금 트럼프인데 왜? 근데 이제 수익이나 뭐 노출 빈도나 여러 개에서 계속 제재를 받다 보니까 그 반중인 에포크 타임즈마저도 눈치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눈치 많이 봐. 그 채널을 폭파시키면 또 그 디마네타이즈 하잖아요. 수익 금지하면은 새로 만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너네 새로 만들어도 찍혔다 이미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바꾸려면은 결국엔 미국에서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트럼프가 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 패소했는데 구글이 이렇게 두 개로 뽀개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거 찬성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는.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류의 해악이 되는 행동을 하면 어떤 식으로는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중국이 지금의 행태를 계속 반복한다면 나 중국을 쪼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 독립시켜야 되고 미국을 독립시켜야 되고 뭐 자치구들이 많잖아요. 다 독립시켜가지고 중국 힘을 축소시켜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이 그러한 어떤 독재를 계속 한다면 그 기업을 줄이거나 없애버리는 게 좀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시츄에이션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곧 판결이 최종 네. 판결이 이제 3월 정도에 중순 나오는데요. 정도, 예. 중순 정도에 네, 네. 나오는데 변호사님만큼 잘 아시는 네. 분이 없을 거라고 네, 네. 봅니다. 많이들 지금 걱정하고 우울한 상태고 네, 네. 뭐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저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아니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지금 6대2라고 봐요. 6대2.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6대2로 인용될 예정이고 그 뭐 한 2명 정도가 눈치를 보고 탄핵 기각 쪽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시를 받는 지령을 사람이죠.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우리 법리- 법 연구에 지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 위에 또 그 위에 있는 거죠. 소스가 뭐 지금 파워가 있는 건가요? AF도 관련 AF. 있고 그게 세계 재판관 회의도 있고 그게 또 AF하고 연루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AF이 또 고문진들을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 네. 이 AF의 고문진들이 또 누구냐? 이 미국의 스마트매틱스하고 그러니까 도미니언 시스템하고 도미니언하고 또 연결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소로스하고 조지 그래서, 소로스하고 예, 연결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오픈 예, 스타일이. 예.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급진 좌파 어젠다는 다 소로스가 지시한 걸로 나왔어요. 이게 딱 보면은. 그러니까 그 그림이 딱 맞기 때문에 뭐 영어를 못하는 재판관이 맞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겠지만 이 거대한 흐름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이건 뭐 탄핵 소추될 것도 없이 각하가 맞지만 저는 만약에 그 재판관들이 이게 기각이 될 거면 차라리 각하를 할 거라고 봐요. 아, 왜냐하면 각하를 해야 판단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네, 예. 그냥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각하를 하면 자기들이 이제 판단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쪽이라면 각하를 차라리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각하 가능성이 기각보다는 더 있다고 높죠. 지금 보시는 왜냐면은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네. 기각 결정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을 더 부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기각보다는 각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인용을 그대로 갈 확률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네.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AWEB까지 지금 미국 납세자 돈으로 네. 지금 AWEB에도 지원되고 네. 이거 네. 아니에요? USAI 지금 미국 뉴스 보면은 톱 뉴스가 맨날 USAID 그렇죠. 관련이에요. 예, 예. 이 말도 안 되는 그 어젠다에 외국의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에 있는 그 어린이들한테 성전환 교육하고 막 이런 거에 돈이 나가고 막 만화책, 성기전환 만화책 막 이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들이 들끓고 있는데 이것까지 알면 이제 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인들, 좀 미국 필요한 그런 거죠. 왜냐면 선출직들한테. 미국인들이 A앱을 모르더라고요. 네, 몰라요. 많이 몰라합니다. 어제도 A앱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조슈아 필립도 몰랐고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 지금 의무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조시아 필립이 모를 정도면 다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네. 이 A앱을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네. 같고 이게 또 보면은 재밌거든요. 재미. 저도 사실 이걸 무슨- 봤을 때 섬뜩했거든요. 무슨 공포 스릴러 같아요. 아니 진짜 미국 정치랑 전 세계 정치가 네. 공포 스릴러로 그래요. 가서 한국 정치도 아니 뭐 서부지법에 있는 그림들 보면은 네. 이상 이거 그 글로벌리스트 그런 그 일루미나티 그치. 저런 프리메이슨 네. 마크가 딱 들어가 있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에 그게 네. 있는지 없는지 저는 직접 확인 못했는데 아니, 그게 이렇게 있다 그러고 삼각형에 전시안이 그, 있다 예. 그러고 지금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의 그러니까 예수의 네. 말을 지금 자르고 있는 거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 변호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표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저는 우리 사회의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근거가 있는 얘기구나라는 거를 네. 부정선거를 보면서 알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씩 음모론이라고 하는 게 음모 팩트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미국에 그래서 네네. conspiracy theory가 아니라 conspiracy fact라는 말이 생겼어요. 이게 다 알고 보니까 팩트였다. 네, 그 생각이 딱 맞아요. 저도 이게 부정선거는 팩트다라는 게 예. 저도 그렇고 뭐 한교안 전 총리도 예. 그런 얘기를 하지만 부정선거는 팩트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음모론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걸 연구를 하다 보면서 야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구나 팩트구나. 예. 그런데 이 팩트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거대한 권력층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이들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고민이 됐어요. 사실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카르텔하고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개인이 그걸 네. 어떻게 싸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자가면서 좀 많이 한계도 느꼈지만 이걸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니까 이렇게까지 버텨서 싸웠다고 저는 봐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못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 이 사람도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 됐죠. 네, 그래서 저는 도널드 J 트럼프가 인류를
뭔가 그동안 뒤에서 장난쳤던 사람들, 음모론이라고 속이면서 사람들의 입을 막았던 사람들,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었던 그런 무리들을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네. 그게 또 사람들이 알려지고 있고 깨어나고 있고요. 지금 한국의 탄핵 국면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지 않았습니까? 많이 대학생들이 깨어났죠. 일어났고. 많이 깨어났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네. 치적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 지금 대통령이. 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인류를 깨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면 우리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적어도 그런 힘을 어느 정도는 갖추었으니까 같이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 거대한 악과의 싸움에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싸우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져버리면 그냥 우리의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적어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음모론, conspiracy theory가 사실은 그 CIA가 만든 단어래요. 네. 그게 이제 그 JFK 네. 암살 사건. 네네. 지금 JFK도 그 총격범이 2명 있다고 네. 또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 연방 하원의원 네. 플로리다에 있는 애나폴리나라는 네. 분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진실이 하나씩 둘씩 더 밝혀질 텐데 지금 이제 한국 아까 말씀하셨는데 6대2가 네.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은 제가 볼 때 네. 그렇게 되면 내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지금 보수 진영이 지금 분노가 끌어오를 대로 끌어올랐는데 아니면은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 시나리오가 앞으로 펼쳐질게요. 내전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이 거대한 카르텔들은 네. 이게 내전이나 국민의 분노가 이제 게이지를 넘지 않도록 아, 조절을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일종의 가두리를 치면서 그 사람들의 분노를 넘는 행동을 못하게끔 하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넘으면 진짜 내전이 있거나 아예 판이 엎어지는 수가 있죠. 키르기스탄이 그랬잖아요. 예. 키르기스탄이 결국 AF 수출 AUF 이죠. 멤버인데 예. 국민들을 그냥 엎어버렸잖아요. 엎어버렸죠. 대통령을 엎어버렸고 예. 대통령을 예. 하야를 시켰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국에 있는 투표기를 쓴 거고요. 네. 뭐 전자투표기도 개표기, 투표기, 네. 개표기 둘 다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그 한국민을 깨어나게끔 하면 좋겠고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 한국의 미래가 좀 암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20, 30대가 지금 계속 그걸 오르고 있고 3.1절에는 전국 대학생들이 한 곳에서 시위를 하면서 가두행진을 벌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있어서 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여기 이번에도 이번 행사에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네네.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 네네. 좋은 행사에 참여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도 네.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 캐시백에서 지금 네. 이거 주도해서 하는데 저희 끝으로 저희 그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좀 그래도 좀 힘이 될 만한 그런 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어쨌든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는 제가 볼 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와도. 그렇죠. 부정선거는 팩트니까요. 네. 네. 저는 앞으로 이게 미국에서 지금 시팩 행사니까 네. 이게 시팩 미국의 문제기도 하지만 이게 한국의 문제기도 하고 그 한국과 미국의 이제 접점이 생겼어요. 사실 이 AWEB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건드리면 내정 간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AWEB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어젠다를 공격하고 심지어 이제 2020년 대선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한 부정선거 개입 이유도 있잖아요. 2020년 때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 미국이 한국을 자유국가로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 개입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좋은 네. 접점이 AAB라 생각하고 미국이 이 AAB를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미국 생각이-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 네, 네. 미국 앵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런 점이고 우리 한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세계가 깨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특히 깨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많은 국민들이 네. 느끼셨을 거예요.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있고 우파의 정당에도 있고 지금 권영세나 권성동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공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깨어나서 이 한국의 그 곳곳에 모순된 점들을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이 이렇게 워싱턴 D.C.에서 네. 시팩 행사에서 네네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봐요.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